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2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유가증권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에이펙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온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그동안 급격하게 상승했던 만큼 차익 신호에 대한 욕구는 커질 수가 있고요. 긴 추석 연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변동성, 여기에다가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은요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그와 관련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 나란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3,48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1%가 넘는 강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형님들이 가니까요. 시장 자체가 강력하게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말 사이 좋은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줬습니다. 엔비디아 HBM3 12단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강력한 슈팅이 나왔고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사진은 삼성전자 HBM3 12단에 대한 사진 이고요. 지난해 2월에 개발이 완료가 됐었고 무려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퀄 테스트 통과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동안 발열이라던가 전력 소모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로 퀄 테스트가 계속 반려가 됐었는데 드디어 통과를 한 거고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회복이 됐다. 이것을 뜻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공급망에 드디어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이어서 세 번째 엔비디아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특히나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측면에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좀 뒤처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뒤엎을 수 있는 통과다라는 게 이번 퀄테스트 통과의 의미고요. 차세대 HBM4에 대한 경쟁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0GB 속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에 맞춘 샘플을 삼성전자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2026년 양산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를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도 결국에는 해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프리미엄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과 분석, 거기다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신영증권에서 오늘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보단 25%가량 상향된 목표 주가였고요. 우선 3분기 예상 실적을 보게 된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대비 11%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의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놀랍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무려 100% 이상. 물론 기저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건데요. 현재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한 1%, 영업이익은 8%가량 늘어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D램 그리고 낸드 출하량에 대한 기대를 보게 된다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막대기가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출하량이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1월 이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올해 4분기까지도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록 색깔 같은 경우 직전 분기 대비 출하량과 추이를 보시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영증권은 반도체 부분의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D램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전에 미리 사재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HBM에 대한 매출 확대
상승에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한 54%가량의 상승력이 기대가 되는 게 디램 부분이고요. 낸드 특히나 파운드리 부분에서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신영증권 역시나 HBM4 부분이었는데요. 9월에서 10월에 샘플 공급이 기대가 되고 SK하이닉스가 3월에 납품을 할 예정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내년 중순이면은 양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고객사를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에다가 HBM에 대한 기술력까지도 인정을 받으면서 프리미엄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HBM4에서 경쟁 구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역시나 3파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루빈이 이제 공개가 임박이 된 상황인데요. HBM4 공급사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에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기존 9GB에서 10GB로 동작의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은 거의 SK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인데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이나 이런 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사에 대한 다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곳 모두 다 샘플을 제출해 검증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직도 독점적인 주의를 갖고 있는 건 엔비디아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SK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독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HBM4를 개발을 완료했고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스펙적인 부분에 강조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력 효율 40% 상향이 됐고 지금 엔비디아가 요구하고 있는 그 스펙을 우리는 그 이상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삼성전자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2위의 자리가 굉장히 치열한데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원C 공정이고 우리는 원 베타인데 삼성의 원C 공정은 추가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함을 조금 더 강조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사의 HBM4는 원 베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HBM4와 관련된 이야기를 컨퍼런스 콜에서 할지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원C 6세대 10나노 공정이 적용이 될 예정이고 경쟁사 대비 최고 성능, 조금은 늦지만 기술은 훨씬 더 탄탄한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앞서고 있는 건 SK하이닉스인데 과연 3파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맏형인 알테오젠에서도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크사의 키크루다 SC에 FDA 품목 허가가 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테오젠이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기존 정맥 주사가 30분 정도의 효과를 받기에 소요가 된다면 SC 피하 주사 제형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2분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효과를 줄이고 빠르게 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 다 편리하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알테오젠이 그렇다면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냐 이건데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 1조 4천억 원 가량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로열티가 매출액의 2에서 5%인데 2030년을 보게 됐을 때 키투르다 SC의 매출이 40조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수조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블록버스터 제형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알테오젠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키투르다뿐만 아니라 다른 단백질까지도 SC 전환에 대한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로열티의 수익 모델이 확산됐다라는 게 지금 알테오젠의 급등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 34만 원 제시하면서 로열티 수익이 최대 연 1조 이상이 전망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코스닥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속에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 나란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도 함께 달리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 나오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게 무려 28포인트가량을 삼성이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알테오젠의 FDA 승인까지도 나오면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대장주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형이 잘 가게 되면은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그 아랫단으로도 매기세가 확산되기 마련이죠. 앞으로 더 질주할 우리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우리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해낸 오늘 국내 증시입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는 3,464포인트, 코스닥은 8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3,480포인트를 돌파해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875포인트를 터치해낸 움직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서는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1% 넘는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도 했던 코스피였는데요. 현재 구간 0.5%대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HBM3E 12단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좀 부정하는 입장을 내비쳤다라는 점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삼성전자의 상승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보다 오후장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 넘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일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73포인트 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는 종목 역시나 삼성전자고요. 그밖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코스피의 움직임들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7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로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1,600억 원 이상 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800억 원 이상 팔아내고는 있지만 오전장에 1,000억 원 이상 팔아냈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이 매도폭이 좀 축소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또 로봇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반도체 또 HBM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전해드렸던 이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통과 소식에 시장 투심을 자극했던 모습이고요. 여기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내놨습니다. 한국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기존의 이 시장 평균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는 TLB 11%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샘CNS의 경우에도 10%대 급등, TFE 8%대 강세, 코세스도 7%, 또 테크윙도 5.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 아이폰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19일부터 공식 판매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 공개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차가운 반응들이 이어졌었는데 막상 이 공식적인 판매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3%가량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영향들 받아가고 있고요.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9%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BH도 7.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7.3%대 강세, 더구전자 3.6%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2.4%대 수급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자세한 특징주 신민영 앵커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을까요? 특징주들 먼저 모아봤습니다. 이 안에서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요.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하주사 제형 SC가 미국의 허가를 드디어 받게 됐습니다. 2시간이 걸리던 항암 치료를 이제 1분으로 단축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된 것이죠. 기존의 정맥주사 제형 대비 피하주사 제형 SC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테오젠의 경우 키툴다 SC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제형 전환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를 받아갑니다. 앞으로 이제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마일스톤으로만 최대 1조 4천억 원, 그리고 연간 로열티로 매출의 2에서 5%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소 수억 원에서 수조 원대까지의 로열티가 기대된다라는 얘기고요. 연간 매출도 2030년까지 약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나 40조 원을 이 키툴다 SC를 통해서 벌어들일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오늘 덩달아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9월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됐죠. 10월에는 이제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에도 이렇게 많은 학회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속해서 학회들을 이어지기 때문에 일정 모멘텀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수혜도 동반으로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도 8%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5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천당 제약의 경우에도 12%대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25만 5,500원 선 지나갑니다. 앱클론의 경우에도 오늘 흐름 굉장히 돋보입니다. 8에서 9%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바이넥스, GFC 생명과학과 같은 코스닥 안의 종목들 6에서 7%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을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이노텍도 오늘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아이폰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LG 이노텍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판매가 생각보다 잘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꼬인 부분이 많았는데 하나씩 매듭이 풀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의 22만 5천 원에서 23만 원까지 끌어올렸고요. 2026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드디어 5년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초기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환율 환경도 예상보다 긍정적인 이유를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아이폰 메인 카메라에 가변 조리개가 탑재되는데 새로운 부품이 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셈블리 부가가치가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글로벌 경쟁이 그동안 좀 고객사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글로벌 경쟁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는 추세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연간 매출액 추이 보시면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더욱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특히나 이 광학 솔루션 부문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탄력이 좋은데요. LG 이노텍의 경우에도 9%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20만 원 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BH의 경우에도 19,000원 선 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7%대 강세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7%대 동반 강세,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6%대 높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CJ CGV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련해서 좀 좋은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영화 산업 지원 기대감이 커지면서 극장주의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좀 내놨는데 영화가 하나의 매우 큰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영화 산업을 근본에서부터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관심을 갖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장에 그러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신작이 개봉을 하는데 추석에 긴 황금 연휴에 많은 관객을 좀 불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헌 그리고 손예진 주연의 영화죠.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기도 하고요. 어쩔 수가 없다가 이제 개봉을 이틀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전 예매량이 무려 3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해 한국 영화 기준으로 최고 수준을 다시 쓴 것이고요. 이에 따라 개봉 첫 주에는 100만 관객 무난히 돌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서 2차 영화 할인 쿠폰도 발급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 오늘 영화 관련주에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CGV가 오늘 단연 돋보이는 흐름 4에서 5%대 강세 가져가고 있고요. CJ ENM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의 투자와 배급을 맡아서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1%대 오름세에 8만 원 선 돌파 다시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바이포 그리고 아센디오 쇼박스 같은 종목들도 강세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박근호 이사와 함께 더 정확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이슈 짚어볼게요.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가 포착해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역시나 알테오젠 골라주셨네요. 저와 의견이 겹쳤는데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을 조금 일찍 들려준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크게 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거래소 1위 종목, 그리고 코스닥 1위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 전체의 어떤 흐름들을 굉장히 좋게 좀 개선시켜 주는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알테오젠 흐름이 현재도 사실 8% 전후에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윗꼬리도 있고 아랫꼬리도 있는 상황인데 시초가 기준에서는 뭐 상승이 거의 없는 편이죠. 이제 시초가를 띄웠기 때문에 기대치로만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기대치가 나오긴 있었습니다만은 주가 흐름 자체는 사실 그게 못 미치는 게 사실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된다 안 된다라는 문제였는데 이게 된다라고 결정이 됐으면 아마 오늘 상한가를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냐의 문제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주가에 적용이 돼 있고 이번에 이제 FDA 품목 허가가 나면서 일단 좋은 흐름을 뽑아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서운한 듯한 뭐 감정을 주는 건 좀 사실이죠. 중요한 부분 몇 번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테오젠을 얘기를 할때 알테오젠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할로자임이었습니다. 이제 경쟁사인 할로자임 관련돼서 이제 특허 분쟁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알테오젠이 FDA 그 품목 허가를 머크가 받은 거죠. 받으면서 어느 정도 유리한 아직 그 판결이 끝난 건 아니죠. 유리한 고지를 좀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키트루다가 1년에 뭐 40조 원 이상 판매가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물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키트루다 SC 제형, 이 알테오젠 기술이 들어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시장에서는 20조, 30조 정도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거기서 5%를 곱하면은 한 1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바이오텍이나 제약사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연달아서 이제 나와야지만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알테오젠에서 기다리고 있는 호재는 이제 뭐 일본 다이이치 상교죠. 제약사와 같이 일단 그
개발하고 있는 N-호투 SC 이제 비슷한 거긴 한데 이 마일스톤을 계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임상, 일상,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임상 단계가 높아질수록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료가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이 알테오젠의 어떤 실적을 높이면서 주가를 좀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 흐름은 사실 시초가에 머물러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 알테오젠 일봉보다도 주봉으로 좀 약간 길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기도 했고 2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그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으로서 윗단을 어느 정도 좀 열어놓을 수 있긴 합니다만 오늘 어떤 이 엄청난 이 메가 동급 재료로 인해서 일단 주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시초가 기준에서 좀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쉬어가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조정보다도 옆으로 기는 어떤 기간적인 조정은 좀 약간 예상을 하고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좀 약간 안 좋은 수급이었었는데 오늘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오늘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조금 오늘의 상승을 뒤로하고 횡보하는 기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 짚어볼게요. 네, BH를 골라주셨는데 앞서 LG이노텍도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아이폰 17 시리즈 초기 반응이 예상보다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아가면서 애플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BH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애플 아이폰 관련주들 뭐 전부 다 상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말고도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이폰 17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는 디자인 갖고 처음에 이제 너무 호불호가 이제 갈린다라고 이제 그 유저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판매량을 좀 걱정을 좀 했었었는데 역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판매량은 걱정한 게 아니다라는 시장의 말이 그대로 좀 적용이 되고 있죠. 너무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 말고 최근에 이제 한 며칠 되긴 했습니다만은 BH 쪽에서 발표한 이제 자사주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BH가 지금 자사주를 365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단 한 주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처분하는 내용을 좀 약간 세 가지 방법으로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교환사채, 블록들 이제 소각 세 가지 방법으로 365만 주를 전부 다 이제 처분을 하기로 했는데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제 교환사채 쪽에 가장 두 번째로 125만 주, 그다음에 블록딜로 165만 주, 그다음에 소각이 75만 주로 가장 좀 작은데 BH 쪽에서는 블록딜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할인된 가격은 하진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교환사채 125만 주를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교환사채라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채라는 것은 일단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돈을 빌려오는데 만기가 있고 가격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만기된 시점에서 이제 그 전환가액이 기준가가 이제 21,600원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BH 주식이 이제 만기가 됐을 때 21,600원보다 위에 있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 21,600원에 주식으로 받을게 그러면 BH가 그때 3만 원이든 4만 원이든 그 사람은 11,600원에 받아서 팔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BH 가격이 11,600원보다 밑에 있으면 그냥 원금만 주세요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전환사채와 교환사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환사채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다 보니까 주식에 좀 희석 효과가 있고 자본금이 좀 늘어나죠. 근데 교환사채는 그런 게 없고 좀 뭐 소각은 75만 주 정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뭐 나름대로 75만 주 소각을 하면 그만큼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의 가치는 올라가는 효과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BH의 이번에 이제 애플보다도 작년 말에 BH가 테슬라 공급망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자동차 타시면 휴대폰 그냥 차 앞에 이렇게 놔두면 무선으로 충전이 되잖아요. 대부분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일단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중국 기업들의 무선 충전을 쓰고 있었는데 BH의 무선 충전을 왜 공급망에 넣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어떤 분석 기사도 나오고 저도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그 무선 충전, 그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 보면 배터리 없으면 도크로 혼자 들어가서 충전하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 테슬라 로보택시도 이제 그 방법을 쓰게 될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 BH의 무선 충전 부분과 좀 어떤 모종의 좀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만도 일단 공식적으로 9천억 이상 이제 무선 충전 부분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FPCB와 함께 더불어서 BH의 어떤 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간단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BH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한 번에 이제 장대 양봉 후에 조정, 그다음에 장대 양봉 후에 조정, 상승 후에 조정, 이제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과거의 패턴이 이제 또 미래에도 반복된다라는 담보를 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좀 약간 주가의 어떤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가 좀 나왔을 때 올라가고 좀 당분간 좀 약간 쉬어가고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순매수 쪽으로 9월달 들어서 전환이 됐고요. 기관도 단기적인 매도 후에 오늘 소폭 순매수로 전환이 된 부분,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BH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주 처분 계획 그리고 고객사로 또 테슬라를 확보했다라는 점까지 들려줬고 수급도 양호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포착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네페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네. 일단 패키징 쪽에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네펙스가 흐름이 좀 약간 약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 물론 실적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실적으로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페스가 있고 네페스 아크가 있죠. 네페스 아크가 이제 네페스 떨어져 나간 건데 테스트 쪽을 이제 분할을 한 게 네페스 아크,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패키징이 이제 네페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만 보면 사실 지금 시총도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 기업의 매출을 보면 사실 시총은 작아 보이고 이제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어떤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이제 1,000억 원 넘는 단기순 적자를 냈죠. 그 다음에 24년도에 794억 거의 800억의 적자. 그 다음에 올해 일단 소폭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흑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제 적자가 흑자로 소위 얘기한 턴어라운드 했을 때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지금 이제 후공정 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고. 자, 그럼 네페스는 어디에서 가장 좋은 매출을 내고 있는지 그 부분 잠깐 간단하게 뭐 하는 종목인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FLW LP 기술을 기반으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FI죠. 펜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해서 이렇게 웨이퍼가 있으면 이걸 자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을 들어가는데 이 네페스가 하는 기술은 이 웨이퍼를 이 다이싱 자르기 전 단계에서 테스트랑 패키징을 한꺼번에 해서 패키징 후에 이제 이거를 다이싱해서 자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사실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죠. 그게 이제 네페스의 어떤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의 전매 특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올해를 기준으로 소폭 흑자 턴어라운드 하고 내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지금 3분기서부터 그 분위기가 좀 약간 묻어나오고 있다. 주가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드디어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 15,150원 살짝 하회하고 있는데
일단 15,000원, 15,100원대면은 큰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좀 약간 짧게 잡았습니다. 목표 가격은 한 18,000원 정도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한 13,000원으로 딱 떨어지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메모리 강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기판 후발주자인 LG이노텍이 기술 교류에 나섰습니다. 국내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구도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최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술 교류회를 열었습니다. SK하이닉스 패키징 설계 조직이 참석했고 LG이노텍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의 D램과 HBM 생산에는 고성능 패키징 기판이 필수인데 이 가운데 FCBGA는 반도체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글로벌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가 선도하고 있고 LG이노텍은 2022년 뒤늦게 시장에 진입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이노텍은 세계 최초 코퍼 포스트 기술을 적용해 기판 크기를 줄이고 집적도를 높이는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교류가 단순 만남을 넘어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코스피 5000 시대에 말로 홈런을 빵빵 쌓아올릴 수 있을 좋은 종목들 전략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시즌2에 더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온 우리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파트너님. 네, 기존에도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시즌2 함께 하니까 저도 네. 너무 반갑네요. 네, 시즌1 때 제가 아주 기억이 잘 납니다. 아주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네. 그 뒤로도 꽤나 상승이 높았던 걸로 기억나고 또 방송할 때도 속 시원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네. 기대가 됩니다. 시즌2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즌2 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시즌1에서는 굉장히 수많은 종목들 말로 홈런 빵빵 터트리면서 시원한 수익률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라고 알고는 계시는데 사실 그 소문을 미리 접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미리 소문을 내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치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사도 되나요? 하고 걱정하시거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질문 제가 오늘부터 해서 이 시간에 싹 답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집중하시고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섹터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파이팅 넘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스피 50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미리 뭐 전략을 세우셔서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아직 내가 올라타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끌어올려줄, 우리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줄, 점수를 낼 수 있게 해줄 네. 그런 업종이나 종목 어떤 것들을 봐야 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정권에서는 AI에 대한 관심도 많고 예.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그럼 유동성이 확장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성장주 계열 그리고 과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지가 한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때 제가 저희 이제 많은 분들께 강의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테마였다라고 하면 지금 산업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산업화가 되어서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진 적자이지만 향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만한 이런 성장 산업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실적 무시할 수 없겠죠. 중간중간에 어닝 시즌 나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적에 기반돼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도 싹 끌어모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에 홈런을 쏘아줄, 그러면 오늘의 4번 타자 어떤 걸로 볼까요? 오늘의 4번 타자 섹터, 저는 최근에 가장 뜨거운 섹터 하면 이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뭘까요? 바로 K로봇. 로봇주요? 네. 좋습니다. K로봇의 반격. 네. 자, K로봇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전에는 테마성으로 네. 급등하거나 그 이슈가 나오면 빠지거나 이런 양상이었는데 네.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정책 수혜도 굉장히 잘 받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죠. 사실 네. 올해 초에 CES 기억해 보면은 젠슨왕이 나와가지고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 엔비디아도 이런 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라고 불렸었고, 뭐 최근에는 이제 정치적 이슈까지 있으면서 선거 유세할 때 춤도 추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하면서 했던 이 일론 머스크, 정말 이 사람은 천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게 아니라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뒤처지지 않았느냐, 뭐 AI 로봇 전체적으로 조금 뒤처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기술 쪽으로 해서 그리고 일단 부품 쪽으로 해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격차를 또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고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로서 완제품이 아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잘 끌어올리면서 뒤처지지 않았냐 싶은 이런 인상을 반격을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생각해서 지금 최근 K로봇의 반격이라고 4번 타자를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음 장 넘어가서 제가 체크해서 알려드리면은요. K로봇의 미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혜가 어마어마하게 기대됩니다. AI, 사실 표류회사 AI를 대통령께서 방문하면서부터 시작해서 AI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소버린 AI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로봇 관련된 쪽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다 가져가고 여기에 이걸 로봇을 방산까지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 국내적인 이슈 가운데 최근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1만 대 공급 계약 의향서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급 계약을 완벽하게 한 건 아니고 의향서 정도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를 몰고 있는 이 K로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 오른 종목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이 오른 선발대 대장주 종목들이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후발주들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질 타이밍이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대장주들 중간중간 휴식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또 타점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또 홈런 한 방 날릴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 정책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면서 로봇까지 연계된다라고 말씀드렸죠. 6월 달부터 해가지고 당선돼서 취임한 이후에 꾸준하게 AI 그리고 그 파생으로 로봇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또
방산을 지목하면서 7월 8일에는 무인 로봇 기술 강조 계속해왔죠. 실제로도 이게 먼 미래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이제 사적 보행 로봇 있죠. 보통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런 스팟 같은 경우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적 보행 로봇이 이렇게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등에다가 뭐 이런 총이라던가 무기를 달고 이제 움직이는 이런 뭐 자율주행에 가까운 이런 로봇들이 지금 실전에도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다. 언제나 최첨단 기술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방산 쪽에 가장 먼저 접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화 현장이나 그리고 개인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치킨을 튀기는 그리고 뭐 와인을 따서 와인을 따라주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음식료 같은 경우 그리고 서빙 로봇 같은 경우 많이 보실 텐데요. 이게 미리 방산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한참 뒤에 내려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대구에 로봇 수도가 있죠. 그래서 8월 22일 날은 뭐 우리나라나 뭐 중동이나 보면 알다시피 대구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쪽을 강조하면서 피지컬 AI 이제 1등 국가로 가자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에 맞는 이런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거고 연구원분들도 좀 약진을 하시면은 우리가 목표한 1등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1등을 목표로 하다 보면 적어도 뭐 2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이 되면 더 좋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양강 구도로 되어 있는 사이에 우리가 중간에 딱 하고 걸칠 수만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굉장한 반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분야에서 뭐 AI 3대 강국 도약 이런 부분 날짜를 제가 잘못 적은 건데 8월 22일이 아니라 9월 1일입니다. 3대 강국 도약 로봇 분야 6년간 6조 원, 연간 뭐 5천억씩에서 쭉 꾸준히 투자해서 총 6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도 뒷받침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9월 15일 최근이죠. 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지금 10년 됐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불편한 게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업들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규제에 막혀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로봇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K로봇의 반격, 국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는 국내는 이제 막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방산 쪽하고 산업화 쪽으로 조금 집중돼 있고 개인 쪽으로 넘어오는 건 아직 좀 약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로 넘어가면은 너무나도 멋진 기술력이 많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양대 산맥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로봇이 마라톤을 하기도 하고 부채춤을 추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뭐 백덤블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재주를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뜨거운 남자 일론 머스크의 이 테슬라가 옵티머스에 대한 공급 계약 1만 대를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의하면요. 한 대당 2만 달러 정도로만 계산을 해도 아직 가격이 안 나온 겁니다. 약 2만 달러로만 계산해도 1만 대면 2억 달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2억 달러. 2억 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대략 잡아도 거의 3천억 원에 가까워 육박하는 이런 구간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테슬라에서는 내년에 천천히 공급 물량을 늘리기 시작하고 생산 물량을 늘리기 시작해서 내년에 한 20만 대 정도까지 캐파를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기존에 누구보다 빠르게 로봇 시장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확장하는 이런 타이밍이 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건강 보조 로봇이라든가 건강 관리 이런 감시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하죠. LG전자가 밸류체인 합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로봇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도 우리가 함께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에 대한 모멘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00만 대 판매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를 철폐해주면서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공장 자동화 이야기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로봇을 새로운 주도주로 하나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거 이재선 전문가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재선 이 파트너께서 좋은 종목들을 잘 가져오셔서 홈런을 때려주시잖아요.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시즌2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즌1 때 네. 그 홈런 기록 좀 볼까요? 어떤 종목을 그때 처음에 로봇주들 중에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셨어요? 제가 로봇주를 뭐 여러 종목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핵심으로 이제 말로 홈런 종목이라고 해서 핵심 종목을 제가 드렸었는데 네. 그 종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자, 화면을 딱 넘어가서 보시면 네. 여기 손 보이시나요? 손이 있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손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쵸. 관절, 이런 부분의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100%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가 이 알레그로 핸드라고 해서 촉각 센서라고 합니다. 메타에서 관심 갖고 있고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12월 달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PBR이 0.2였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지주사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 얘기 나오고 있죠. 그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종목이 우리가 차트를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처음에 조금 움직이고 하는 것 같다. 결국에는 449.27%라는 놀라운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잡아야지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다, 10백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진행형이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또 로보티즈, 요즘에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을 3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LG그룹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LG그룹에 공급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봇손 굉장히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오픈 AI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기업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너무나도 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LG전자가 밸류체인에 들어갔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차트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됐느냐? 오늘도 급등으로 보이면서 372.31%라는 놀라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에 급등했으니까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 제가 오늘도 발굴해서 말로 없는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전에 시즌1 때 저희가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 그때로 이 기준을 잡아보면 뭐 수백 %의 지금 상승에 나온 그런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즌에 저희가 처음으로 말로 홈런에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께서 어떤 종목을 지금 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이러고 딱 알려드리면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말로 없는 종목은요. 모두가 기대하고 있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뭘까요? 로봇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업이다라고 하면 삼성 아니겠습니까? 아, 예. 삼성에서 인수한 기업. 레인보우. 그렇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작년 말로 홈런 12월 18일 날 여러분 이제 10거래일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올해가 되면이죠. 올해가 되면은 네네. 삼성에서 이제 지분 인수하는 게 확정이 돼 있고 삼성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이미 상표권 등록을 다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기 인수를 할 수 있으니까 콜옵션 조기 행사 노리고 여러분들 미리 선점하셔야 됩니다 하고 연초에 217%에 이미 올라갔다가 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조금 약간 조정 나왔던데. 네, 그래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제가 급등했을 때도 여러분들 한 차례 매도하신 다음에 이 종목을 28만 원 이하까지 기다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28만 원 갈 것 같다. 제가
이 이데일리에서 딱 두 종목을 28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그리고 12월 6일 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도 28만 원 이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드디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 1에서 좋았던 거 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차익 실현하고 두 번째로 해서 이번에 또 한번 말로 홈런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삼성그룹 이슈는 계속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트럼프의 로봇계, 스팟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방 쪽에도 계속 들어가고 삼성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의료용 보조 보핏이나 이런 부분이 이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의료용으로도 진출하고 있고 방산용으로 진출하고 산업용으로 진출하고 휴머노이드로 진출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 가장 뜨거운 사람들이 관심 갖는 로봇 분야, 우리가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 싶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실리콘밸리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투자 많이 했다고 했죠. 현대차나 삼성은 아예 인수를 해버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1만 5천 원 구간 이하 이 정도 구간이면은 지금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28만 원 이하에서 못 사신 분들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1차 목표치는 40만 원, 2차 목표 50만 원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차트는 매수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용도로 이용하기에 참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40만 원부터 해서 지금 쭉 눌려가지고 반년 동안 쉬었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이기 위해서 30만 원 위쪽으로 올라타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 대금도 메말라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붙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무릎 정도 부근해 보시면 거래량이 살살살살 올라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0만 원 어렵지 않고 50만 원까지는 갈 수 있고 28만 원 사실 제안은 해드렸는데 손절가를 제한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종목이에요. 밀리면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꼭 들고 가셔야 되고 올해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의 말로 홈런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중에 이번 시즌2에 이 시즌1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또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재선 파트너가 초반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올라가는 걸 막 따라가는 전략도 좋지만 그거보다 지금 눌려있고 쉬고 있을 때 조금 더 큰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소개해준다고 하셨으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뒤에 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잘 편안하게 투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처음으로 말로 홈런 시즌2 진행을 해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코스피 5000 시대에 5탄이가 되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든든하게 말로 홈런 빵빵 터트리면서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마지막까지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파트너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큰 선선한 가을 날씨 펼쳐지겠는데요.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증시 날씨도 오늘 장중 3,481선을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등 이렇게 맑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회복한 데 이어 8.4층, 8만 4천 원 선을 터치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5세대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오늘 긍정적인 전망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차증권 그리고 신영증권까지 삼성전자에 대해 보고서를 내면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인 종목별 날씨는 또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종목별 날씨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주 맑은 하늘 드리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이 흐름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늘 아이윈 플러스와 한국첨단소재 그리고 KCS가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오늘 원전주도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미증시에서는 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원전과 인공지능 분야 등에 총 3,50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폭등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발전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뉴스케일 파워가 22%, 오클로가 28%대에서 급등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3%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7 시리즈 흥행에 지난 거래일에서 3%가량 상승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아이폰 관련주들이 오늘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7은 전작보다 초기 판매량이 4배 이상 늘었고 또 애플이 부품사들의 초기 생산량보다 40%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국내 아이폰 부품 공급사인 LG 이노텍과 덕산 네오록스를 비롯한 관련주들 오늘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오늘 반도체주도 흐름 좋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은 인공지능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호조와 또 공급 부족에 따른 디램 가격 상승이 격포제로 작용했다며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폭등세를 보였고 국내 반도체주도 낙수 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이죠. 반도체의 풍향기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일정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늘 보안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SKT, KT 그리고 롯데카드사까지 연이어 해킹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가 7,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안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면서 오늘 보안주에도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도 쾌청한 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신차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국내에서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특징주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계속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가 미국 FDA로부터 키트루다 SC 제형 품목허가를 획득했는데요. 이 키트루다는 세계 1위 항암 면역 치료제로 연간 매출 규모가 무려 40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허가로 알테오젠은 전 세계 매출에 대해서 로열티 약 5%를 받게 되는데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현금을 꼬박꼬박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오늘 로봇주인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 로봇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맑은 날씨 보이는 건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투심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날씨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CJ CGV인데요. 지난 주말 이 대통령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근 한국 영화 제작 생태계가 매우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가 영화 산업을 근본부터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힘입어 오늘 CJ CGV 주가에 햇빛 들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뉴로핏입니다. 이 뉴로핏은 뇌 MRI랑 CT 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치매나 파킨슨병 그리고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AI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뉴로핏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2025년 세계 최고 헬스테크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오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단 부문에서는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공인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이상 9월 22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맥락 시간을 통해서는 각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와 관련된 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간의 전화회담이 열렸고요. 어떤 문제가 논의됐을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무역 문제라든지 펜타닐 문제, 그리고 러우 전쟁과 관련된 그 평화 협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이 다뤄졌고요. 가장 중요한 그 합의점에 도달한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0월 말 열릴 예정인 경제 에펙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양국이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서로가 교체하면서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SNS상에서 나오고 있는 시진핑의 권력 이상설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 협상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좀 중단시키기로 했고요. 그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재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히토리 수출 문제, 그리고 90일간의 양국 간의 그 무역과 관련된 전쟁도 다시 휴전하기로 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틱톡 문제와 관련된 매각 협상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회담 직후에 기업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매각 협상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중국이 균형 있는 그 거래,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매각 협상, 그리고 중국법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미국이 원하는 그 매각 협상보다는 한 2% 정도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협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생각보다 유한 분위기로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였던 틱톡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기싸움이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특히나 미국은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틱톡 매각과 관련된 이슈에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진심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네, 지금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는 그 간단한 예를 들면요. 네.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네, 지금 그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하고 미국의 MLS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유럽 축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을 발굴해서 그 스타로 키우는 이런 그 구조기 기본 구조고요. 그러나 MLS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시장이다 보니까 스타 선수들, 그러니까 손흥민이라든지 메시와 같은 선수를 데려다가 구단도 좋고 그다음에 MLS도 광고 수입이라든지 방송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거대 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번에 또 지금 그 틱톡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틱톡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글이라든지 메타가 그 인수전에 뛰어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미 법무부가 볼 때는 SNS상의 그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사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 과점 때문에 호가가 안 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라클을 비롯해서 많은 그 트럼프에게 정치 자금을 준 기업들에게 보온하는 측면에서 매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라클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그 에퀴티 펀드인 실러 레이크사, 그다음에 벤치 캐피탈인 에드렉슨 호르위치와 같은 회사의 컨소시엄에 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라든지 데이터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외국의 성장 기업을 미국 기업이 사가지고 글로벌 자본 논리에 의해서 화려하게 꾸며서 IPO를 통해서 막대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게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틱톡을 상장시키면은 아무래도 수십억 원의 수소 수입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게임에 이제 치열이 이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한 80%를 미국 자본이 가져가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 따라 가지고는 많은 머니 게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한 그 사업 구조를 갖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연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FOMC 회의에서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뒤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한 것인데요. 미국 경제라던가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용 보호소 뭐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성장과 관련해서 고용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점도표 상으로는 앞으로 2번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립금리 수준까지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 실적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관련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그 안정 성장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금융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융시장 같은 경우, 특히 주식시장은 완만한 상승이 예상이 되겠지만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 문제, 또 물가 상승 문제로 인해서 현재 그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화랑을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달러 약세가 전개됨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투자 자금들이 미국 증시보다는 해외 그 글로벌 투자 자금으로 유출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자금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가 선택이 된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요, 연준의 행보 그 가운데서도 차기 연준 의장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로 좀 쏠려 있는 듯합니다. 현재 화면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최종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NEC라고 부르는데 여기 헤셋 위원장이 되고요. 또한 그 크리스토퍼 월러 FRB 그 이사 그리고 케빈 워시 전 FRB 의장 세 사람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인사와 관련된 프로세스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곧 임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속속 FRB의 다수파를 차지함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FRB 내 인사나 그리고 연구활동,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개혁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또 투자 붐이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정부와 그 중앙은행은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 건데 트럼프가 계속해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연준 중앙은행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스탠스를 취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연준 이사회에 대한 정치 개입적인 부분이 어떠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 내 모든 여론조사를 집계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지지율은 현재 43.5%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52.4%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 당장 중간 선거가 치러진다면 공화당이 참패는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중간 선거 이전에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은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세계 중앙은행인 연준 같은 경우에 정치권에 그 휘둘려서 통화 정책을 추진한다면은 달러 기축 통화 자체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연준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주가 하락, 채권 가격 하락, 그리고 그 달러 약세라는 트리플 약세가 찾아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단기적인 금리 인하에 따른 주가 반등이 결코 오래가지는 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신뢰성 훼손으로 인한 달러 약세적인 부분이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힘을 더해주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선택도 있겠죠. 사실 일기 때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은 그렇다면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지금과 좀 비교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2019년도 7월 말에 네.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 그 5월 달부터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화랑 국면에 들어갔고요. 7월 말 금리 인하 이후부터는 3개월 정도는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말 금융장이 펼쳐졌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현재 주가와 관련된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는 실적들이 좋고 경기도 좋아지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주가의 그 금리 인하가 선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 한 몇 달 정도는 주시장이 좀 숨고르게 들어가고 기업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는 걸 기다리는 버티기 장세가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선반영돼서 버티기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연말에는 금융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좀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2019년도 그 7월 말 이후에 연말까지 장을 보면 하이테크 주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나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자본재 소재 쪽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업종은 좋았지만 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경기 방어주들의 그 차이도 상당히 크게 벌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긴 하겠지만 기업 변동과 실적 변동 그리고 경기 변동과 관련된 독자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종목별 그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고요. 또 성장 기대감을 안고 있는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IT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현재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AI 관련주라든지 AI 전용으로는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알파벳이라든지 애플 그리고 신흥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해주는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 확산에 따른 관련된 기술주들, 성장주들도 이번에 주목해 볼 만한데 미중 패권으로 인해서 AI 경쟁에 대한 가속화, 그로 인한 하이테크 기업들 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더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생성 AI와 관련된 수요 확대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12개월 예상 EPS를 보더라도 계속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측면뿐만 아니라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 생성 AI 관련된 시장은 2024년 기준에서 2,100억 달러지만 2032년에는 1조 8천억 달러로 9배 정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현재 그 주가를 보더라도 PER은 22배 정도에서 24배 정도 수준인데요. 여기에 그 한번 반도체 주들이 고점을 갱신한 다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기 때문에 최근 PER 상단이 29배를 더한 곱해준다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만선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미중 반도체 패권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하시는 게 이렇게 미국이 견제할 만큼 중국의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첨단 반도체 중국 기술력 앞으로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할까요?
네, 중국의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중국의 그 부품을 수입하는 그 수출해주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일본 기업 그리고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수출하는 기업들이 알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중국의 기술력이 비약적인 상승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해 같은 경우는 생성 AI 분야에서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화해의 자회사를 통해서 장비도 생산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상당 부분 지금 따라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화해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만 하더라도 매년 33조 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는 도요타의 11조 원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SMIC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에는 현재 TSMC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화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대만의 TSMC의 2나노급의 기술을 획득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중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70% 이상을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도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GPU를 생산하는 캠브리콘뿐만 아니라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화웨이 그리고 알리바바, 딥시크 그리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처럼 HBM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속속 M&A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5년 이내는 중국산 값싼 그 생성 AI와 관련된 제품들이 우리 시장에도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당장 위협할 정도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그 딥시크와 관련된 쇼크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쇼크들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그 테크놀로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용도로 엔비디아의 그 제품들을 좀 쓰지를 않고 있고요. 또 수익 규제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워크스테이션 반도체 부분도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또한 그 H20과 관련된 엔비디아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들이 화해에서 지난주서부터 출시하기 시작했고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화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한 슈퍼팟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 카드 전용을 많은 그 그래픽 카드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요. 1만 한 5천 장 정도 상호 접속이 가능할 정도로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카드들이 보통 100만 장 정도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에 그 탑재되고 있는데요. 이런 클러스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시장을 앞으로 서서히 잠식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전화 정상회담부터 해서 반도체 패권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1997년 외환 위기와 맞먹는 충격이 한국 경제에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투자안의 상업적 타당성 부족이라며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 미국 공장 단속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며 양국이 합리적 해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 어렵다고 진단하고 미중 러북과 민주진영 간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이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네, 월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특징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김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또 올랐습니다. 그냥 뭐 이제 계속 앞으로 멘트는 시작은 또 올랐습니다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의 변동성은 조금씩 커지는 모습들인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들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의외로 또 코스닥도 형님 따라 가겠다라는 쪽에서 좀 강한 모습들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 주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또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일단 오늘이죠. 오늘 또 파월 의장의 미국 경제에 대한 관련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또 미국이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금리 1회 인하냐, 2회 인하냐 이걸 가지고 또 이래저래 또 고민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PC 가격 지수가 또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흐름들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저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겠죠. 그게 이제 23일 날 발표되다 보니까 24일 날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쪽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반도체에 더 탄력을 줄지 약간 좀 속도를 좀 쉬게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이번 주 지나가게 되면 다음 주 월화수목 들어갔을 때는 또 장기 연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계속 또 이를 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살짝 또 어떤 현금금 관리를 좀 통해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냐 한쪽에서 시장 분위기는 살짝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반도체가 주도지만 또 섹터와 종목 쪽이 조금 더 처졌던 종목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어떤 로테이션이 나올 수 있을지도 계속 또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대표님께서는 시장 분석 어떻게 해보셨을까요? 오늘 장은 또 가는 종목들만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의 강세였던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도 그 안에서 계속적인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수는 올라가지만 어떻게 본다면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약간의 어떻게 본다면 지수만 올라가고 있지 않나가 들 정도로 약간 어이없는 지수 상승 모멘텀이 나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증시를 이끌었던 모습세는 뭐냐라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HBM 관련해서 퀄테스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디램 가격 인상과 레거시 관련해가지고 가격 인상 이런 모멘텀이 어떻게 본다면은 더욱더 반도체 관련 수급세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간만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호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정말 나오는데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테오젠 관련해가지고 SC 키트루다 관련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 FDA 승인 관련해가지고 하반기에 승인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9월 달에 어떻게 보면 깜짝 FDA 승인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알테오젠이 상승 탄력을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조금 아쉬운 모습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들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가는 종목들이 약간의
치어가는 모습세가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뭐 이제 키트루다 SC가 허드화를 받으면서 항암제를 단 1분 만에 투여하는 시대를 열면서 오늘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오늘 목표 주가가 또 73만 원까지 나오기도 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까요? 알테오젠 앞으로 주가를 좀 예측해 본다면 어떤 흐름 볼 수 있을까요? 알테오젠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알테오젠이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호재가 뭐냐라고 본다면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도 봤다시피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로 실질적으로 이동했을 때는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떨어질지는 몰라도 코스닥에 있을 때는 주가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나와줬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또 단기 투자자분들보다는 장기 투자자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50만 원 이상 올라갔다라고 해서 지금 매물대가 나오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일스톤과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찍힐 때 그때 더 상승 탄력이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하면은 제약바이오 상승 탄력을 더 받는다라고 했던 부분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의 수급세가 더 들어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기에 적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50주 신고가를 경신한 알테오젠, 오늘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또 훈풍이 이어졌는데 앞으로의 흐름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단계별로 마일스톤 받고 또 로열티 받는 것이 수천억 원의 수조 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추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역시나 강세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3,467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전거래일 대비 22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준이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1%대 오름세입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줬고요. 874.33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역시 1%대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3천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7천억 원 이상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오늘 매수 주체로 나섰습니다. 기관은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의 경우에는 1,500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물량 좀 덜어내면서 850억 원대 매도 우위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22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움직임이었고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탄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84,000원을 넘어서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HBM3 12단 퀄 테스트 통과 소식에 삼성전자로 강한 수급이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종가까지도 4%가 넘는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라는 지금 굳건한 경쟁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소식에 상대적으로 약세가 펼쳐졌고요. 0.5%가량 빠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이폰 17 신작의 초기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폰 부품 수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4.7%, LG 디스플레이도 2.3%가량의 견조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 미국에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던 만큼 국내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2.6%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LG 엔솔과 삼성 SDI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 오늘 2%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 분석에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고요. 인터넷 대표주들은 좀 부진한 움직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완성차 관련 기업들 특히나 현대차가 1.8% 강한 상승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이 오늘 7%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장중에는 무려 15%
10%가량의 강한 탄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토르다 SC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이와 함께 펩트론과 삼천당 제약,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먹는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강한 상승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았고요. 리가켄바이오도 1%가량 상승하고 LNC바이오도 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테크윙이 오늘 두 자릿대 상승력까지 나왔는데 종가에는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고요. 리노공업과 하나마이크론 4에서 2%, 심텍 같은 경우에는 무려 9%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후공정 테마뿐만 아니라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SM이 4%가량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은 지수 대비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전거래 대비 0.68% 오름세로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3,468포인트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23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874포인트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대 강세 마감 역시나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코스피는 강세 흐름을 유지해줬고요. 오늘 장중에 3,48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경우에도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중에 875포인트까지 고점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가 포착됐고요. 외국인은 5천억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면서 2,600억 원대 매수 우위 집계됐습니다. 반면 개인이 7천억 원 이상 덜어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개인의 순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8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종목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역시나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삼성전기까지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안에서 현대차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하루 만에 다시 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대차의 주가를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부분이겠죠.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가의 위크 포인트였는데 이번 주 내에 또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한미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 들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는 21만 8천 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가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알테오젠 파마 리서치가 외국인의 코스닥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반도체주 리노공업도 눈에 띄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또 사상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CJ ENM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개봉하는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투자 배급사로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 상승 탄력을 좀 받았고요. 장 초반에 82,300원 선 기록했다가 후반 들어 좀 탄력 떨어지는 모습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종가는 79,600원 선에서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기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다라는 점 확인이 됐고요.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아이폰 17 시리즈가 예상보다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APR의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양호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일본의 최대 할인 행사에서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코스닥 쪽에서는 HPSP 그리고 파도, 덕산 네오룩스, 하나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G2G 바이오 역시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되면서 장중에 50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LG이노텍 오늘 마감은 어떤 선에서 했을까요?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오늘 23만 원대 목표 주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10% 가까운 급등 마감에 성공하는 모습, 19만 3,100원 선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상황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한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또 함께 하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세 가지 키워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개장 전부터 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만들었던 이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주말 사이 양국의 정상이 전화로 회담을 진행했고요. 그 후에 트럼프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 갈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 13년 만에 동시에 방한하게 되는 거고요. 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CEO 서밋이 개최가 되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오픈 AI와 같은 시장을 대표하는 그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는 것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 3,48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여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고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진행된 미증시 3대 지수 종가 최고치가 계속돼서 경신하면서 글로벌 리스크 온에 대한 심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토해냈던 물량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각 지수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의 랠리 덕분이겠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3 12단, 엔비디아, 퀄텍스 통과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오늘 장중에 5.4%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가 역시나 4%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모건 스탠리의 스탠스가 조금은 변화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겨울 반도체의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흔들었던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이 찾아왔다. 상승하는 AI의 물결이 모든 배를 띄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 역시나 AI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키토르다 SC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무려 16%가량의 급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대형주들의 개별 호재로 인해 시장이 상승했는데요. 과연 내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월요일 오늘도 시장은 강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어떤 흐름 이어질지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내일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그냥 기승전 반도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변화 계속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일단 이번에 나왔던 HBM3 12단 관련된 쪽들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물량도 적고 어차피 다 약간 공용제 성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자신감을 회복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다음 격전지인 HBM4 이쪽에서 얼만큼의 성과를 내주냐 그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강한 모습들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1~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7~8%포인트까지 아직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주가를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여유가 더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강세가 좀 더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했던 얘기들도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이제 HBM만 바라보던 시장들이 레거시 메모리에 대해서도 반도체에 대한 초과 수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다라는 쪽들인데
한때 이제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의 특징을 보게 되면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잘 안 쉬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추고 세팅이 되셨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욕구도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조정받는 거 아니야? 라는 네. 쪽에서 살짝 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일단 오히려 시장은 더 강해지는 현상 쪽에서 포모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들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 그러면 계속 보유 쪽으로 가져가시면서 시장의 변화들을 좀 끌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많이 오른 만큼 나머지 섹터들이 또 어떤 변화가 나온지도 앞으로 이번 주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주도해주는 시장 예상보다 강한 흐름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 해주셨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내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내일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여기서 이제는 거기서 MRO 산업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약간 이게 집중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미통합 국방협의체에서 뭐 방위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방산 관련주들이 탄력성을 더 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요즘 어떻게 본다면 국방, 방산 트렌드가 MRO에 약간 집중되어 있는 모습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또한 마스가 관련해가지고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겹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MRO 관련 언급이 나와준다라면 요즘 조선주가 한 차례 눌려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차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올라갈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를 들고 계신 분들은 다들 내일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기대를 하냐? 오픈 AI와 협업을 했던 그 AI 관련된 부분을 내일 연내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에서 공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카카오의 주가 상승 탄력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조대로 본다면 카카오랑 네이버랑 어떻게 보면 커플링이 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줬던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지만 요 근래 어떻게 본다면 네이버는 주가가 계속적인 하방 압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세가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 오픈 AI 협약했던 이 AI 관련된 부분이 기대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세론이로 끝날지 아니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 차례 더 올라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대북주들이 한 차례 올라줬던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돌이켜보자라고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유엔에서 어떻게 보면 남북 평화 관련해가지고 평화나 이런 메시지가 더욱더 나와준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남북경합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들,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만큼 이 일정에 맞춰서 조금 더 이 말해드렸던 테마와 섹터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산주들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도 함께 비교해보시는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주목해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도 IT 쪽에서 한 종목 BH를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애플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으로 또 애플이 강하네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그 준비를 잘 해놓은 애플 관련주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또 FPCB라고 하는 연성회로 기판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IT, 전자, 방산까지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영역이 확정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자사주 처분하고 소각해서 자금 여력들 있고 R&D 투자하고 하게 되면 역시나 좀 성과는 계속 나올 것이다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모멘텀이 강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돌파해서 2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들과 함께 약간 2만 4천 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삼아보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BH 또 폴더블폰 시장 확장에 따른 수혜도 특히나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24,000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주목할 종목은요. 로봇 관련주 중에 나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요즘 로봇 관련주
관련주들 특징이 뭐냐? 가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어떻게 본다면 못 가는 종목들이 한 차례씩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약간의 조정세가 나와준 게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업을 로봇 업체를 인수하면서 올려줬던 모세가 있었는데 그 기업을 면밀히 보자라고 본다면 소프트웨어에 약간의 중점을 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같이 하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드웨어만 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모세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프트웨어까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기술의 경쟁력, 어떻게 보면 고객사의 맞춤형 솔루션을 더욱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큰 장점은 이 제조회사에서 공장 증설이라는 게 저는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장 증설을 하는데 캐파가 너무 커지게 늘어납니다. 기존 캐파가 약 300억 정도였는데 공장 증설이 완료될 때 1,200억까지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미래의 로봇사에 넘치는 물량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나우로보틱스를 말씀해드렸고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 현재가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는 섹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계속 좋은데요. 그 안에서 라우 로보틱스 골라주셨고요. 목표가 32,000원대, 손절가 22,000원대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요청해보고 두 분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네, 반도체가 주도긴 한데 힘 빠지면 다른 섹터도 간다. 섹터 로테이션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가는 말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쉬어갈 때 공략을 하자.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전략을 잘 세워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